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었죠. 어제 뭐 그제만 하더라도 한 42,000달러, 하나로 한 4,800, 한 70만원, 거의 5천만원 부근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계획이 없었는데 켰고 간단하게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냐 또는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옛날 차트부터 봐야 되니까 피트 스탬프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어떤 단계냐, 이게 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이 어디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2008년 말, 그러니까 2009년 초 정도부터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탄생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뭐라고 해야지, 탄생돼서 거래가 시작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뭐 1달러도 안 하던 게 2017년도 12월에 약 2만 달러까지 터치를 했었다가, 그 뒤로 약 한 1년 동안 3,000달러 초반까지 빠지고 다시 14,000달러 때까지 갔다가 다시 또 3,000 후반 정도까지 빠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42,000을 간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떤 레벨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태초에 비트코인 2008년도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한 번의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상승이 이렇게 긴 거의 10년, 그러니까 9년 동안 상승했었다가 조정을 짧게 한 1년 정도 했었죠. 이게 1년 정도 한 건가? 2017년 12월, 2018년 12월, 1년 정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입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이 크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은 뭐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렇게 다섯 단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관점을 보았을 때 아직은 3파도 완성이 안 됐어요. 메이저 관점으로. 그래서 길게 봤어서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인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1년, 2년 두고 보면 아직 큰 조정도 아직 안 왔고요. 큰 5파 상승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인 거고, 이걸 조금 더 쪼개보면 지금 위치가 어떠냐면 3파동도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파의 1파동이 언제였냐면 2018년 초, 이게 좀 날짜 정확히 안 보이는데 2018년 말, 2019년도 초에 최저점이 3,000달러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14,000을 갔던 게 1파동이었고, 상승 3파동 1파 조정이 있었고, 이제 3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래서 3파동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이 3파동조차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승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3파동을, 메이저 3파동에 3파를 찍었더라도 지금 이제 조정이 왔죠. 조정 후에 대상승이 있을 것이고, 다음 대상승은 대략 한 5만 달러대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도 4만 후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못 가도 한 4만 8천, 7천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한 50%, 16,000, 한 50%는 되는 거죠. 부금이 크다고? 알았어요. 좀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 관점을 보면 아직까지 상승장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조정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 이제 첫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승장 때 크게 상승한 후 한 번도 조정이 없다가 첫 조정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한텐 좋은 거고요. 싸게 살 수 있는, 지난번에 못 샀던 매수 기회가 온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 됐건 뭐 이더리움이 됐건 어떤 알트코인이 됐건 간에 지금 업비트만 보더라도 뭐 비트 마이너스 13%, 이더 18%, 비케 뭐 20%대, 그러니까 주로 10 후반에서 한 20%대 정도의 조정이 왔죠. 더 크게 온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봤었을 때 현물 관점에서 보면 매수할 때예요. 아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매수할 때인 거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확실한 건 이제 이 파란색 웨이브는 지울게요. 이 파란색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지운 거고, 단기적인 관점이 좀 더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걸 조금 더 쪼개서 일봉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관심사는 이 3파동이 지금이 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보면, 저는 아직 3파동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파동도 아직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3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큰 조정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오를 거고, 이번에 오르면 다음에 제대로 빅 조정이 올 거예요. 지금 조정보다 더 큰 조정이 한두 달 지나면 올 거예요. 근데 한두 달 동안은 그 전까지는 상승을 하겠죠. 여기까지.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전고점 넘길 거고, 전고점 넘기자마자 뭐 43,000, 4,000부터 폭락이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4만 후반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이거부터는 조금 퀘스천이 있긴 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1파동을 여기까지로 볼 것이냐 여기까지로 볼 것이냐에 조금 다르긴 한데, 1파동을 여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4파동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미니멈 상승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올랐다가 떨어질지에 대한 케이스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제일 덜 오른 케이스로 본다고 했었을 때가 이런 카운팅이에요. 제일 덜 오른다고 봤었을 때. 그래서 1파동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2파동 조정, 그 다음에 3파동이 엊그제 42,00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금 4파가 나온 거고 5파 상승이 남아있다. 그래서 롱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무조건 롱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뭐 엘리엇 파동 이론이 조금 뭐 익숙치 않다 카운팅에 하시더라도, 보통 상승장과 하락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락장은 절대 이렇게 급락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락장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급락은 그냥 조정이에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보통 급락 나온 경우는 급등했고 급락했고 한 번 더 오르거든요. 조정 패턴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 아시죠? 코로나 때 급락했죠. 그러니까 더블 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때 예상을 했었던 게 더블 딥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블 딥이 오지 않고 V자로 빠졌다 V자로 올라서 코스피도 지금 신고가 갱신해서 3200포인트 정도까지 갔고, 나스닥도 신고가 갱신해서 엄청 잘 나오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해외 증시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급락, 이제 장세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락장의 형태는 초반에 약조정과 반등과 그 후에 더블 딥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시간도 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뚝 빠졌다고 하락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락장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더블 딥으로 오고, 더블 딥을 엘리엇 파동 이런 관점으로 보면 A파동, B반등, C파동, 그래서 ABC 하락인 거죠. 이게 더블 딥이에요. 그런 형태로 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보통 급락하는 경우는 4파동이, 그러니까 3파동이 급등하는 경우에 4파동이 급락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저 5파동이 나와요. 물론 이게 4파동이 가격 조정으로 급하게 빠져서 이게 끝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5파동 상승은 확실하게 남아있다. 이거는 95% 이상 확신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현물 매수 또는 알트 매수를 그동안 못 해왔다 하시면 매수를 할 타임이고, 나는 전체 시드에 내가 전체 시드가 한 10억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내가 한 5억을 매수했다. 나머지 5억 대기 자금을 언제 들어가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들어가야 할 타이밍인 거고, 그래서 이 오파동 상승까지만 하더라도 비트만 하더라도 기대값이 대충 한 50% 나오거든요. 알트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횡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급락 뒤에 급등이 아니고 횡보만 해줘도, 아시죠? 비트 횡보할 때 알트 날뛰는 거.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차트 모르겠어.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식의 하락장은 없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분명히 나오고. 그럼 기술적 반등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물대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 어디가 있냐? 올라가면서 매물대 못 쌓고 올라왔는데 그 전에 올라갔다가 조정 준 자리 있죠.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하단은 여기에요. 정확하게. 매물대 상단은 여기에요. 매물대 중단이 여기에요. 그래서 매물대 중단 정확하게 터치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매물대 하단까지. 그래봤자 많이 안 빠져요. 진짜 많이 빠져봤자 한 3만 1천 정도? 피보나치 좀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그냥 최악으로 가정을 하고, 피보나치를 정확하게 찍은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29,00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다가 3만 중반까지 갔다가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가 가격이 28,000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떨어지면 한 번 더 여기서 매수세가, 강반등이 나왔던 건 무섭게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매수세가 붙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매수세가 반드시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 분석이 틀려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지, 절대 그냥 이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절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31,000을 찍었는데 31,000달러까지 빠졌는데 31,000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번 더 빠져서 3만 초반 또는 29,000대를 준다고 하면 반드시 현물 매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롱도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으로 롱 포지션 다음번에는 잡아볼 만한 가격대예요. 반드시. 왜냐면 매물대 하단이라서 기술적이라도 반등 나오고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하락장이 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20% 미만이다. 근데 어쨌든 하락장이 열리건 앞으로 상승이 열리건 여기는 반등선이에요.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면 반드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더 31,000 밑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매수를 하시기를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투자는 본인 자유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더 이 자리를 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트레이딩 할 때 중요한 건 볼륨을 보셔야 돼요. 볼륨이 터졌다는 거는, 여기 보세요. 볼륨이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여기서 그러니까 판 사람도 많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볼륨이 터진 자리는 보통 지켜줘요.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지켜서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거나 바닥 나와봤자 한 2.29K 정도? 29K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차트 요새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정확히 안 했다가 지금 이제 방송을 키면서 분석을 해보는 건데, 일단 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 거고, 제 방송 꾸준히 못 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단순히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1파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파동을 찍을 때 첫 파동이 이렇게 5파동을 카운팅해도 1파동이 되고요.
이렇게 봐도 1파동이 되긴 되거든요. 이 앞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카운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1파를 여기까지 보느냐 여기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파동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최소로 봤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파동을 여기까지로 보게 되면요, 지금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앞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1, 2, 3, 4, 5. 그러니까 조정 상승 두 번 남은 거예요, 상승이. 그렇지 않고 1파동 여기까지로 보면 상승이 한 번 남은 거고. 어쨌든 두 번의 상승이, 그러니까 두 번의 조정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한 번 상승, 한 번 조정, 재상승이 남았냐, 아니면 한 번 상승이 남았냐, 이거의 차이긴 한데 그거는 뭐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올라갈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 뭐로 보나? 일단 파동 관점에서도 그렇고,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고, 볼륨 관점에서도 그렇고, 급등 뒤에 급락이 나온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매매 패턴상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매매 패턴상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파동을 모르더라도 한 4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해야 돼. 이제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무슨 게 뭐가 있냐면,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알터네이션이라고 해서 교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할 때 이렇게 3번의 상승과 2번의 조정 구간이 있는데, 만약에 요 앞선 파동, 그러니까 여기 2파동이라고 하고 여기를 4파동이라고 하는데 1, 2, 3, 4, 5거든요. 2파동에서 급락과 같은 가격 조정이 나오면 4파동에서는 삼각수렴 같은 횡보 조정 또는 시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횡보 조정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급락하고 V자 반등 나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조정의 형태와 여기의 조정의 형태가 서로 다를 확률이 높다. 여기가 가격이 급락했으면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조정이 오고, 여기서 시간 조정이 왔으면 여기는 가격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 교대의 원칙인데, 원칙이라기보다는 확률이 높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파동을 여기까지로 만약에 보는 케이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첫 파동이 이렇게 1파동이 나왔고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삼각수렴이 아니구나. 아니다 미안해요. 이 말은 잊어주세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급등하면 급락 조정이 나오고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급락 조정하고 V자로 다시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급락했지만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그러니까 파동에 따라서 여기까지를 1파동을 보면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 2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는 건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조정이 나올 차례가 맞아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5파동이 이 상태로 V자로 올라올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파동을 여기까지 보면 이게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횡보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